네, 보고보고 2부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골든 우리 지금 타임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었습니다. 네. 네, MBN 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김성현 이 세 글자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하단에 QR코드 찍고 바로 이렇게 헤드폰 갖다 대시기만 하면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바로 접속하셔서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 순간 포착이라는 말과 함께 골든타임을 까먹었지만 전혀 제 마음속에는 1등 코너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우선은 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월 첫 주에는 7월 첫 뭐 1일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양봉을 그려가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증시는 오늘장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해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코멘트를 이제 고통의 상반기, 이제는 실적, 다시 관심은 실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우리 시장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국내장, 최근에 6월 달의 장을 한번 그림으로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바로 전월입니다. 전달 기준에서 6월달 기준에서 코스피의 이 하락폭입니다. 2,700포인트 선에서 2,300포인트까지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습니다.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주구장창 네. 빠지기만 해서 예.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장세에서 지금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적으로는 뛰어나신 분들인 거고 네.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웬만하면 조정을 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상반기 기준에 들어서 2000년에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이 마이너스 21.7%를 기록을 했고 그만큼 이제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기대를 좀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이슈들, 악재들이 계속 쏟아졌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같이 반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유독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내부적 수급 요인 때문입니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인데 지금 이제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우려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조금은 멈춘 뒤에도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 계속적으로 출회가 됐기 때문인데 자, 우리 시장분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위에는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의 작은 비중이고요. 아래쪽은 신용 융자 창고 추임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수금 반대 매매 작은 비중도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 최근에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용 융자 잔고도 6월 28일까지 이제 13거래 연속으로 좀 감소를 하면서 이제 18조 원을 총 신용 융자 잔고의 어떤 추이가 18조 원을 하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정확하게는 한 0.8% 정도 수준 되고요. 그리고 21년도 기준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일평균 이 속도를 감안을 했을 경우에 12거래일 뒤면은 코로나19 이전 사태인 0.6% 수준까지 이제 달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 시장의 우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기업의 어떤 컨센서스, 기업의 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이제 7월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고 과거에 이제 2008년도나 2002년도나 이때 당시 어떤 기업 실적 악화 이후에 그 경기 전망 악화 이후에 기업 실적까지 연달아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 어떤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기업이 체감하는 이 경기 전망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BSI 지수를 좀 보면서 같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 업황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이 BSI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체감도입니다. 100 이상이면은 그나마 좀 낫다. 100 이하이면은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다. 83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83이죠. 힘들다고 나와 있는데 네. 자, 여기 꺾여 있는 마지막에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울기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는 덜 꺾여 있죠. 그러네요. 조금 네. 완만하게 꺾여 있는 것 완만하게 같습니다. 꺾여 있죠. 국내 같은 경우,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꺾여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졌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과 코스피 가격을 통해서 계산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로 나타나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 10% 정도 조금 더 반영이 됐다, 감익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이 반영된 우려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덜 그거 하다, 덜 빠졌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요.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BSI 지금 이제 정경련에서 발표한 이 BSI 지수의 어떤 세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자, 통신 장비가 그만큼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BSI 지수 같은 경우 오히려 100을 넘어서 있습니다. 117.6%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반도체 기준에서 어떤 업황 반등이 7월달 기준에서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7월달에요? 예, 7월달 기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은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포트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성현 매니저께서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주식 고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골든타임이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난 종목들 우리가 딱 일주일 됐는데요. 지난 종목 가운데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종목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리뷰도 하면서 이제 이따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네. 자, 리뷰를 일단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드린 종목들도 여러분들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일날 드렸을 때 당일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을 했지만 급등을 했죠. 그렇죠. 스윙으로 이제 가져갔을 경우에 기간을 두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빠져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GS 글로벌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GS 글로벌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3,230원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기준에서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내 이제 상승을 한번 나오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스윙 관점에서는 지수가 빠진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상 여러분들 큰 그림상 봤을 때에는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언제든지 반등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기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날의 최고가 기준 3,950원 선 여기 라인 때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난 종목 리뷰까지 함께 했고요.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조금 더 알차게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김성현 이 세 글자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좌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갖다 대시기만 하면 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뜨니까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이바이오님께서 오늘은 무슨 섹터들이 꿈틀대려는지라는 그런 질문 주셨는데 네. 오늘장은 그런 주도 섹터가 어떤 부분인지 이번 한 주는 어떤 이슈들 조금 머금고 있는지 그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있습니다. 또 재건 회의가 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건설 중소형주들, 그 건설주들 주목하셔야 되고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계시네요. 건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앞으로는 유망할 것이다. 건설주나 그리고 해운, 물류 그리고 조선주들 이쪽 쪽은 여러분들 업황의 경기 사이클이 이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쪽 업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심이 좋겠습니다. 또 정부의 도움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역시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림 한번 보면서 제가 좀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오네요. 네, 일단 이거에 보시게 되면은 뭔가 제가 뭐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뮤직하우라는 기업입니다. 네, 뮤직하우 기업인데 음악 저작권을 이제 여러분들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남기는 돈을 좀 차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 뮤직하우의 어떤 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야놀자가 숙박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야놀자 관련주들이 나우 아이비 같은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뮤직하우 역시나 이건 비상장 기업이지만은 여기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거래액이 2018년도 기준에 12월 기준에서 뭐 15억 수준이었다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21년도 기준에서 작년 기준에서 2,800억까지 충분히 늘었었고 올해 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이고
회원 역시나 마찬가지 10,000명 수준에서 거의 80만 명, 100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뮤직하우라는 기업에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도 7월부터 이제 이 뮤직하우라는 기업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거래액이 이제 3,500억 정도에 달하고요. 그리고 뮤직하우에 보았던 그 저작권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저작권료를 나눠받고 고객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사고 팔기 거래를 하잖아요. 네네. 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증권으로 포함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직접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 뮤직하우가 망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에서 금융위 이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료를 참여 정보권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증권의 일종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판단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그런 증권의 그런 개념으로 인정을 지금 현재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금융위 판정에 따라 가지고 뭐 6개월 동안 뭐 옥션에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은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에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슈로서 뮤직하우를 일단 제시를 또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 투자한 업체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한 업체요. 네, 투자한 업체. 수혜주를 보내요. 그렇죠. 이제 올해 3월달 기준에서 국내 최대 이제 사모펀드 업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스틱 인베스트먼트 DPC에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국내 최대의 그 규모의 어떤 투자 자금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크게 굴리고 있네요. 네. 뮤직하우에다가 1,000억 원 정도를 CB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3천억 부분은 이제 펀드 형태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스틱에서는 현재 뮤직하우의 기업 가치를 7천억 이상의 어떤 수준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을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메타버스, NFT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시장이 최근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음원 저작권료를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뮤직하우를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미래에셋 증권 상장 주관사로 좀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내 상장도 한번 누려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도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뭐 뮤직하우가 오늘의 종목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뮤직하우가 네.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비상장 업체입니다. 비상장 업체를 소개시켜드린 거는 앞으로 유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NHN 벅스입니다. 빨리 오늘의 종목 나가야죠. 네. 원래라면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음원 관련한 업체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포털의 어떤 벅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이제 벅스 많이 들으셨던 분도 알고 계실 건데 저는 벅스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뭐 멜론을 좀 많이 듣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네. 뭐 이런 음악권의 음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음원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추후 상장될 이 지금 뮤직하우에 대한 자산 유통의 어떤 파트너로서도 지금 활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H 벅스 좀 말씀드리겠고 좀 주가도 바닥입니다. 이거 같이 좀 가격적으로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격 말씀해 주시죠. 네. 매수가는 당연히 현재가 이하입니다. 현재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9,8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3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매수가 기준 뭐 8,430 돼 있는데 현재가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현재가 이하로 보시고 지금 현재부터는 시장 반등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혜를 누릴 수 있네요. 네. 그러나 큰 그림상은 여러분들 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앞으로는 음악 저작권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으로 대두될 것이고 과거에 야놀자 관련돼 있었던 그런 이 나우 아이비 같은 그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도 NHN 벅스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우리 빠르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볼까요? 네,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벅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자, 최고점 여기 있는 27,350원 선을 터칭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현재 바닥권 수준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바닥권 수준 마이너스 67% 가량 할인된 가격이죠. 고가 대비 바닥에서 이제부터 조금 정도는 지금은 바닥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 투자도 상관없고 지금 가격에서 좀 짧게 본다 하더라도 9,800원 일반선의 가격선은 단기간 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NHN 벅스고요. 매수가는 우리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300원입니다. 김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GS 글로벌로 익절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골든타임 종목 역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싸이월드 관련주로 한번 꿈틀댄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고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